자,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지금 또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93,300원에 저 29%요. 93,300원에 29%. 일단은 지금 뭐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74,8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93,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혹시 8월 초에 진입하신 겁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거의 그때- 한 달 조금 넘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다시 셀트리온 올라가는구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삼형제가 뜬다고 하셔가지고 들어갔죠. 그렇죠. 사실 셀트리온이 뭐 워낙 이 삼형제가 오랫동안 주춤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어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딱 그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부터 주가가 다시 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7만원대 74,8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내려갈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점일까요? 끝까지 들고 가면 본전까지 오를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이 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셀트리온 제약 꽃을 피나 싶다가도 상승했던 폭을 다 도로 돌려놨습니다. 네. 이 앞으로의 전망, 그럼 어떻게 예측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기지개를 피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사주는 분명히 매입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2,300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 자사주에 대한 그런 소각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거기에 이제 이 회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회장님이 네. 이제 네.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부분들도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지금 이런 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저는 살펴볼 때 항상 좀 조심을 해라. 이런 마케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서 이제 또 활발하게 실적을 내고 있고 거기다가 이 신규 항암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ESMO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네. 이 베그젤마 이 항암항체에 대한 베그젤마 임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항암제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결국에는 지금 이 합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은 이전에 올라갔던 이런 영광들을 되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에 이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간의 그런 이 그룹 계열 간의 거래가 굉장히 주를 이루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만약에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만약 이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지금 같이 안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차라리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주체인 셀트리온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에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잘 해결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이 신규 항암제 포트폴리오가 좀 잘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베그젤마라고 하는 이 신규 항암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올라와 줘야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바이오시밀러로 따라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결국에
일단 첫 번째 합병 작업에 대한 속도를 먼저 내야 되고, 뭐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소멸이 되었다고는 하나 네.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심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서 더 이상 이 주가가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조금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 7만 원 라인까지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7만 원 라인이 만약에 좀 무너지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차라리 다른 섹터로 옮기는 게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7만 원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평단가 93,300원에서는 비중을 꼭 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를 보셨지만 여전히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조금은 아직 제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에서는 비중을 꼭 줄이시고 저는 만약에 이 주가가 반등이 온다면 10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싶지만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그 시청자분께서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베그젤마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현님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좀 줄여가세요. 이 점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7만 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보유하고 좀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매수하신 평균 단가 있죠? 93,300원. 요 부근부터는 비중을 그때부터 차차 줄여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매수 단가부터는 비중 줄여나가시는 전략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가운데서 그 특별한 뭐 이슈, 합병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 급등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도 잘 쫓아가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수고하세요.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전화로 또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